그러게요. 저희가 준비한 7인데 출마를 할까요? 설 연휴 직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인데 내일 당대표에 출마할지 말지를 오전에 밝힐 계획입니다. 이제 3파전으로 굳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두 분이 그럼 일을 한다면 매일 네네. 마음껏 정말 뼈저리게 느끼시겠습니다만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조차도 회피를 했었던 그런 지난 5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될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일단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오늘 알려진 내용부터 하나 만나볼게요.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내일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게 공식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알려지기로는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내일 당사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종희 전 의원이 얘기한 거는 설 연휴 끝나고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였죠. 설 연휴 끝나고는 맞았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한 언론 기사를 다 살펴보면 출마 여부를 밝힌다고 돼 있지 출마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출마한다든가 이런 입장은 반영돼 있지 않아요. 그게 가장 최신 뉴스잖아요. 반영되지 않는 점으로 보면 저는 뭐 사실은 한 3주 전부터 아마 불출마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가 국민의힘 당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면 그 장소를 택한 점은 결국 불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궁극적인 건 내일 오전 11시에 밝힌다고 하니까 11시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너무 여러 차례 실기를 한 것 아닌가 제가 이런 지적은 여러 번 또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국민의힘 대표로 나오겠다고 한다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더군다나 지금 고민 중이다, 장고 중이다 한 것만 지금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되는 동안에 본인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 뭐 이런 거는 자꾸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래서 정말 진퇴양난의 지경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애초에는 대통령실 너무 거칠게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대통령실 자체 비판도 있었지만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하고 결국 불출마한다고요? 아니 그건 왜 그러냐면 출마에 자신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달간 장고를 했다는 얘기는 자 내가 출마했을 때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확신부터 도전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 모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에 나오면은 본인이 기대했던 거와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출마한다. 저도 불출마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의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고를 하면서 했던 발언들을 쭉 보면요. 결기가 안 보여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걸 보면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뭔가 중대한 결단을 하려는 의지보다는 뭔가 마무리하고 수습하려는 의지로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에서 당대표 출마를 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또 장고를 오랫동안 하면서 봤던 게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율을 봤을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마할 명분도 없어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보다는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아마 이제 본인이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감행했을 때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지금 어그러졌죠. 본인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결기를 가지고 출마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알려진 여론조사. 지난주까지 물론 오차범위 내에도 있습니다만 김기현 28.2, 안철수 19.3,
나경원 14.9.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4%포인트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순위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흐름상으로 좀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러면 뭐 3파전이 아니라 2파전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나갈지 안 나갈지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지인 변호사. 그런데 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또 공방도 그만큼 치열해지니 결국 또 결선 투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뭐 연포탕 얘기했더니 또 철새 정치인 얘기도 바로 받아주고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지금 결선 투표에서도 뭐 나경원 전 의원은 뭐 약간 좀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 결선 투표 가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에서 붙을 확률이 높고 현재까지는 이제 시나리오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결선 투표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좀 더 앞선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우리 둘이 이제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래서 지금 계속돼서 뭐 연포탕이고 뭐건 서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쨌거나 지금 윤심이 최종적으로 이제 김기현 의원한테 가 있는 것으로 지금 조금 보여져서 지금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제 전당대회에 가게 된다면 이제 연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나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도 또 연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사실은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연포탕 아니라 진흙탕이다. 혹은 뭐 철새 정치인 나오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은 좀 이제 과열이 되고 있는데 결선 투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당원으로 처음 도입된 그래서 그런지 김기현 의원이 뭔가 민방위 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겠다. 이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이미 예전부터 좀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민방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그 응급 구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민방위 훈련이라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훈련 자체가 요즘 뭐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여성들에게도 넓히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거는 저는 앞으로 이제 공론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어떤 정략적인 뭐 남성표를 의식해서 뭐 한 것이다 뭐 이런 오해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일단 이 확대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일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좀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대표 3월 초죠. 이걸 앞두고 좀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출마할지 불출마를 할지 혹은 만약에 불출마를 한다면 누구 손을 좀 들어줄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